빨리 여기 찍으면 안 되냐? 이런 거 하시면 뭐 개별적으로 일단 호진이 형이 워낙 여행 기술이나 여행 그 경험이 많아갖고 뭐 개인적 팁도 말해주겠지만 일단은 2023년에 나왔던 기사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여행 트렌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하나투어에서 이제 뭐 여행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토끼띠라서 레빗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뭐 한동안 코로나 때 여행사들 되게 많이 힘들었다가 맞아요. 요즘에는 다시 소규모 여행이나 이제 취향 개인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RABBIT 해가지고 R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R은 이제 responsible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 옛날에 우리 태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요즘에 친환경이 워낙 하고 이제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이 좀 세다 보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푸아그라 자체를 다루는 게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물 학대 프로그램 폐지됐다. 그래서 나 옛날에 어렸을 때 태국 갔을 때 코끼리 타기 꼭 했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거 원래 필수 그거잖아. 코스잖아. 근데 그치? 요즘에 안 한다고들 하니까. 맞아. 요즘 동물 다 치유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거꾸로 씻겨주기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상처받은 친구들을 이제 케어하는 좋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점을 좀 바뀌어보면 괜찮다.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진짜. 들어서 우리도 괜찮네. 달란트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이런 걸 좀 먼저 관점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그 기사에 나왔던 예시로 뭐였냐면 제주 빈집 재생 스타트업이라는 게 생겼대. 거기를 협업을 해서 빈집을 리사이클링하는 거를 너무 그런 괜찮죠. 그 여행 패키지로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고 우와, 하더라고. 너무 뜻깊은 여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나중에 약간 가보면 선교 느낌으로. 맞아, 약간 헤비테스트, 헤비테스트 이런 같은 느낌으로. 추진 한번 하실까요? 자, 진진투어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여행 한번 만들어봐요. 그래요. 우리 A에 대해서 첫 번째 그냥 A 하나밖에 없구나. 레빗은 A 그거는 민지가 읽어줄래? adding and alleviating. 역시 예. 어려운 단어라서 읽어달라 했어. 얘 눈에 보이냐 이거? 밑에 거랑 그래 오른쪽에 사이드 것좀 읽어줘. 불편함은 덜하고 여행은 더하다. 네. 단체 쇼핑이나 현지 추가 비용 지불 이런 게 없애는 추세고 요즘은 핫플이나 로컬 맛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궁금했어. 그 현지 로컬 맛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구글 맵. 맵이죠. 구글맵. 근데 구글맵이라는 건 이제 여행객들도 들어가고 우리들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상관없이 그냥 그걸 로컬이라고 느끼고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행객보다 현지 사람들이 더 많이 써. 그리고 그 리뷰를. 지역 가게 되면 그 현지 사람들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더라도 그치. 이 사람 현지인이냐 아니라 좀 판단할 수 있는. 국내는 항상 거의 부산 같은 데는 택시기사님한테 말하라고 하잖아. 그치. 이건 궁금했어. 근데 그러면 구글맵에서 평점 몇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야? 이건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좀. 그래서 그 트립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저 그거 진짜 괜찮더라. 아, 그래? 그거랑 같이 매칭해서 보게 되면 걸릴 수 있는 필터링이 조금은 되니까. 좋네. 그리고 내가 최근에 보는 거는 그 오사카 사는 사람들 그 마스다 부장님 그분은 진짜 오사카 사람이잖아. 그것만 보고 그냥 그분이 나왔던 맛집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은 나도 은근히 여행 정보를 유튜브로 많이 맞아. 찾는 것 같아. 되게 많이 나와. 그러면 거기 사는 이제 한국인들이 유명한 관광지면 맞아요. 막 이렇게 현지 추천 맛집 이런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맞아. 오히려 그런 거기서 거에서. 우리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추천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 사는 한국인이 추천하는 게 더 맛있을 가능성이 높지. 뭐 우리의 특파원이나 뭐 정서나 이런 이런 거. 거기 맞네. 사는 사람이 진짜 현지인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첫 번째 B 호진이 형 읽어줄래요? Be exclusive.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여행. 네. 그 오른쪽에 글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맞춤형 여행 수요 증가. 프라이빗. 네. 이게 뭐냐면 패키지 장점에 자유여행 더해가지고 하는 거가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그거를 하나투어에서 우리끼리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4인 이상 모아. 예매해서 이제 가족여행, 우정여행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가는 괜찮다. 거다. 근데 이 패키지의 장점과 자유여행 이거라는 게 그냥 숙소나 그냥 그런 건 잡아준다는 거겠죠? 아마? 이게 제가 8월 달에 가게 되는 몽골 그 진진 투어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처음에 진진 투어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친구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일정이 좀 어려워져서 일단은 청년 친구들로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약간 선교 땅밟기 느낌도 가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와. 아 왜냐면 그런 괜찮다. 코스는 우리가 짤 수 우리가 짤수 있으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몽골 가게 되면 이동 시간이 너무 길고 추가적으로 그 밤에 할 게 없으니까 예배를 저희가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 거기서 수련회 네. 해야겠네. 예배하고 거의 선교 가는 네. 거예요. 맞아. 약간 그렇게 하고 비전 트립인데? 비전 트립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 지역에 필요한 거를 사전 조사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해 갈 것 중에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를 와. 보완하기 위해서 그치, 준비를 하는 그치.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우리뿐만 왜 아니라 이렇게 계획적이야? 되게 그 현지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부족한 게 계획적이야. 있을 거니까 제이네. 그거를 제이네, 조금 제이네. 우리가 마침 아니 말을 이렇게 하고서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서 밑에 지원이가 다 하고 다 시키고 막. 그것도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 아저씨 시키는 거 잘 시키는 거 중요하지. 아 맞아. 저 배틀 팀장이었어. 18년 팀장이고 19년 팀장이었어. 맞네. 맞아요. 맞아요. 또 가야지. 우리가 한번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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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그 다음 거는 윤주가 읽어줄래? Be healthy. 네. healthy.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여행. 그래서 가서 휴양, 고급 리조트 이런 거 가 있으니까 리모델 약간 가서 휴양만 하는 그런 여행이 늘어난다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남아에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없었잖아. 그때 동안을 그냥 목표 잡고 그 리조트에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건 그냥 다 리모델링 해버렸대. 그래서 요즘에 다시 새로운 걸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유후인? 가서 온천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도 해외 가서 하거나 이런 게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푸꾸오카 가지고 여기 시설 왜 이렇게 좋아? 이러고 거기도 리모델링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언니 이거 하고 온 거네. 그러니까 나 진짜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그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하는 그러네. 거야. 다 하고 나도 있네. 마사지 한 번도 국내에서 받아본 적 없어. 맞아. 나 다 거기가 베트남 가서만 맞아. 받아봤고. 나는 간지러워서 마사지 좀. 나도 간지러워 마사지. 나 맨날 해달라 그러면. 키득키득 안 웃는 척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저 태국 가서 너무 놀랐던 게 막 참고 있었어. 근데 여기를 마사지 여기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오막 이러는데 아줌마가 막 좋아 이러면서 아 짜증나. 그래서 너무 저는 그래서 약간 야, 마사지 좀 무서워. 마사지 받지 마라. 오빠는 안 받는. 너무 간지러워. 뭔가 마음을 건강을 챙기는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 거 아이는 제가 읽을게요. 인플루언서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깅 모멘텀이라는 게 2023년 트렌드 키워드래요. 이게 디깅 모멘텀이 뭐냐면 취향을 깊게 파고드는 행위. 이게 근데 여행에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여행 작가랑 함께 가는 제가 여기는 설명충 투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뭔가 박물관에 대한 미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 박물관 코스대로 도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위스키 유튜버가 같이 가서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혹은 제가 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축구 해설위원이 가가지고 같이 영국에서 축구 보면서 그런 축구 경기들만 보는 경문성이나 장전 이런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MZ 세대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도 뭐 할 수가 있죠. 관심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는 선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어의 느낌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거 저희 또 지리 친구들이 그러네. 지리학자들이 조금은 죄송하지만 조금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군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래 맞아. 여행지에서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제가 지형 전공이 아니라서 못 쓰긴 했었는데 제주도만 가더라도 지형 자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그거를 미처 담아내지 못한 지형 자원이 너무 많은데 일반인들 그냥 기암 개석 그냥 희귀한 암석 덩어리로만 아는데 그거는 성인도 다르고 그 기반암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맞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돌멩이라고 보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그 이정표를 만들자라는 그거를 한번
재원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지리학자들이 나서면 그러니까 여행이 좀 풍부해지지 이런 거 않나요? 비슷한 게 나는 이제 건축가니까 건축가 그것도. 측이 뭐냐면 가면 왠지 그 나라에 있는 건축가 그 잘 지어놓은 거 보고 아, 싶어. 그치. 근데 일본은 괜찮아. 일본은 안도다다오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쪽 한 지역에다가 여러 군데를 만들어놔서 괜찮은데 막 유럽이나 이런 데는 또 이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르꼬르비제 뭐 건축 아버지라고 하는데 르꼬르비제 집 보러 가려면 차 타고 엄청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우디까지 가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 이런 거가 만약에 하나에 딱 타겟팅만 돼 있으면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는 것도 다 그런 느낌이죠. 성지순례 가는 것도. 맞아. 딱 하나의 테마를 정해놓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도 그냥 읽을게요. 테크놀로지. 그 여행 경험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의 도입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 투어 자체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라이브 채널 운영하고 홈쇼핑에도 요즘 엄청 나오잖아. 미리 티켓 끊어놓으시면 5성급 호텔 뭐 2박 하실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고 싶죠 그러면. 우리 엄마 샀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사. 맞아. 엄마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러면 옛날에 사놨던 거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올해 2023년 여행 트렌드고 이제 여행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기사가 있어갖고 우리가 몇 가지만 볼게요. 이거는 코로나 전후를 좀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 전에도 뭐 기사 여기 사진들 다 띄워드리겠지만 코로나 전에도 여행 경비가 제일 중요했고 코로나 발생 후에도 여행 경비가 제일 중요했는데 좀 그나마 편차가 있는 게 이제 물가 수준. 확실히 늘었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위생 청결. 이거 중요하죠. 현지 위급상 인플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맞아. 이건 이건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이 정도.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떠있네. 의료, 여행자 보험. 확실히 맞아,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네. 어때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숙박은 크게 안 봐요. 저는 먹을 거. 특히 현지인들이 먹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공료를 좀 싸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그 제 틈틈이 보거든요 저는. 진짜 틈틈이 저는 있잖아. 틈틈이 봐요. 그렇게 해야 싼 그, 거를 많이 건지 최근에도 뭐 호치민 10,000원짜리 그러니까. 그거 샀었고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나 이번에 약간 저도 뭐 여행 가려고 긁었는데 항공권이 50만 원인데 유류세? 그게 60만 원이라서 120만 원이나 나오는 거야. 1인당요? 근데 저요. 그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그거랑 유럽 가는 거. 유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오사카도 마일리지 알아봤는데 마일리지 자체는 얼마인데 유류세 때문에 10여만 원 나오는 거야. 근데 유류세가 정확하게 뭔 뜻이야? 유류 할증료라고 해서 그 항공 기름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그 정확한 명칭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미리 기름을 삽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그 기준으로 그 유류 항공료도 오르고 아 유가 기준으로 바뀐다 내려가면 그러면? 싱가포르 그 월유일 거예요. 그래서 유류 할증료는 기름값이 오르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달마다 유류 할증료는 연 중간 연말쯤에 공지가 됩니다.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인상됩니다, 인하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중요한 거는 아직 항공권을 구매할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다면 유료 할증료를 한번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생긴다는 네,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9월달 나는 9월 23일날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싶은데 현재 기준으로 5월달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에 사도 되고 6월달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5월 말에 유료 할증료가 얼마인지 보고 6월달에 저렴해지면 저 같으면 6월달에 사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처음 알았어. 윤주는 여행할 때 뭐 중요시해? 나도 약간 숙박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 어디서나 다 잘 자가지고. 나도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고 나는 약간 체험과 보는 그리고 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보이는 예쁜 거. MFP의 특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 민지는? 난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난 다 중요한데 근데 그 거기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나는 그 언니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약간 문화가 예를 들어 동남아 가면은 시장 같은 거 가보고 야시장 이런 데 유럽 가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꼭 가보고 아 진짜? 나는 거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음. 그런 문화적인 거? 그런 걸 꼭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여행에서 중요시하는 건데 이제 좀 여행을 추천을 해봅시다. 자, 이 코로나 이후로 1년 이내 해외여행 계획 보유자가 59%래요. 이제 60% 이상이 1년 이내 난 여행을 갈 거다라고 계획을 했던. 사실 뭐 우리만 해도 호진이 형 가지? 나 가지? 갈 거야. 갈 거지. 우리 100%잖아. 갈 거지. 그러면은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냐 했는데 1번이 일본, 2등이 베트남, 3등이 태국, 4등이 미국, 5등이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스위스, 필리핀, 프랑스 순인데 이거는 그냥 이분들이 선호하신다는 거고 확실히 일본이 가까우니까 여기부터 해보자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추천해보고 싶은 여행지 살면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데는 터키. 터키 가보고 거기 싶어요. 언제 가봤어? 터키 그때 제가 모로코 갔다가 이제 터키를 경유하면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뭐 터키 음식, 뭐 터키 뭐 문화, 분위기 이것보다 그냥 광경이 미쳤다. 제가 그때 터키에서 진짜 너무 충격적인 뷰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뻐. 산과 바다가 어떻게 공용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네. 계절이 언제였죠? 저는 그때 7월, 8월에 갔습니다. 네. 좋을 때 갔었는데. 네, 맞아요. 가겠구만. 네. 터키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백종원 아저씨가 하신 스트리트 푸드 그거 보면은 먹을 것도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터키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중동 문화도 괜찮은 것 같아서 모로코도 나쁘지 않았다. 그냥 생각할게. 묶어서 가기 진짜 좋죠. 터키. 그렇죠. 왜냐면 터키에서 모로코로 가는 그 항공관이 많더라고. 약간 첨언 하나 해드리면 터키 항공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가는 것도 유리하고요. 유럽 내에서 이동할 때도 되게 맞아. 유리한 항공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로마에서 올 때 터키 경유하는 거였어. 맞아요. 그러면 경유할 때 스탑오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서 3박 4박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업체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를 나온 모셨어, 것 같아. 우리가.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꿀팁이 뭐 민지는 지금까지 가봤던 데가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야? 살면서. 나는 스페인 포르투갈. 미치지. 진짜 저는 그 문화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이베리아 반도. 언어도 너무 좋아하고 그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 하고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를 묶어서 같이 갔었는데 뭔가 그냥 제 네덜란드 독일 진짜 너무 좋았는데 스페인 포르투갈은 그냥 낭만이 있어. 맞아. 뭔가 그 특유의 그 낭만이 냄새가 있고 있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저랑 너무 잘 맞고 뭔가 되게 거기가 문화적으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것도 그래서 약간 이슬람권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스페인은 이슬람권 약간 그 카톨릭의 영향 뭐 그런 게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풍성하고 풍부한 약간 나라라고 느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솔직히 지역이 너무 많잖아. 나도 계획을 짜고 있는데 너무 많더라고. 어디 지역이 제일 좋았어? 근데 되게 다 각각 특색이 있어서 너무 얘기하는 게 어려운데 나는 바르셀로나가 제일 좋았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가 너무 봤을 때 좋았어. 너무 이뻐요. 난 바르셀로나 가서 살고 싶어 좀. 맞아. 그 정도야? 약간 행복한 도시인 것 같아. 응.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날씨도 너무 좋고 음식 좋지, 뭐 문화 좋지, 관광 인프라 좋고. 잘 돼 맞아. 있지. 뭐 음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빠에야 이런 거. 그냥 뽀요 빠에야 이런 뭐 폴보. 막 따빠스 이런 거 다 맞아. 너무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성향이 온도가 좀 비슷하다고 맞아, 해야 되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유럽에서도 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이 맞아. 많고 추러스 맛있고 맞아. 빵 맛있고 맞아. 커피 나 진짜 느꼈던 게 독일, 네덜란드는 한 6시, 7시 되면 집에 가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약간 안전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맞아. 근데 스페인은 진짜 뭐 그래. 11시, 막 12시까지 다 이러나 맞아. 스페인은 실제로 축구를만 봐도 밤 10시부터 경기도 하고 하니까. 난 축구도 있어 사실. 워낙 그치. 맞네. 중요하지. 축구도 있어. 윤주는? 추천하고 싶은 거? 나는 미국이 너무 좋았는데 일단 제가 원래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다가 미국에서 한 3주 동안 여행을 하고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국 여행이랑 유럽 여행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러겠다. 바로 되네 직접적으로. 근데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미국에서는 영어가 이제 잘 통하니까 언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다가 딱 유럽을 갔는데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맞아. 이게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치안이 뭐 총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훔쳐가고 이런 거는 사실 유럽보다는 막 소매치기 이런 거는 덜 없어. 하지. 없어 사실. 진짜 싸운 거 안 되서. 맞아. 그래서 나는 미국은 혼자 여행했는데 미국에서 막 그냥 삼각대 저기다가 두고 여기 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은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물어봐, 찍어줄까요? 이래. 그래서 괜찮아요 이러고. 신종사기 아니야? 찍어줄까요? 하면 짤짤 이러면서. 네,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그런 도난의 위험성도 별로 없었는데 미국은. 근데 이제 유럽에 오니까 핸드폰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가방에 걸어놓고 막 누가 가져갈까 봐. 스트링인가요? 네, 뭐 이렇게 걸어두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사진 찍을 때도 괜히 눈치 보이고 좀 그런 도난의 위험 이런 것도 유럽에서 너무 느껴가지고 저는 그렇게 유럽이랑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 미국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자, 미국은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더 넓거든요. 그렇지. 미국 하나만. 미국 제가 서부 이렇게 돌고 동부로 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도시한 것보다는 자연과 도시가 좀 어우러진 도시를 좋아해가지고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제일 바다도 보이면서 바다를 보다가 딱 도시도 보면 있는데 도시야. 근데 도시인데 또 이거 언덕 있는 그런 도시니까 것도 너무 그런 트램 트램이랑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예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마지막 우리 호진이 형. 저는 이제 유럽 파긴 합니다. 저는 유럽파? 미국 파보다는 음. 미국 뭔가 자본주의 냄새가 좀 강렬하게 나요. 형은 그래서 구라파다.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주면 모든 게 좀 잘 되는 느낌. 맞긴 해.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 뉴욕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대학생 때 갔으니까 그래, 나 왜냐면 텍스가 손 떨리더라고요. 텍스 맞아. 플러스 내 친구 5일 갔는데 뉴욕에서 5일에 400만 원 썼대. 그러니까 너무 쓸 수 비쌌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야? 저는 유럽을 좋아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살아. 여름이냐 겨울이냐 갈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보고 진짜 참신하다. 와. 여름은 어디야? 여름 같은 거 유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덜 오고 덥지만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찾으면 선을 그치, 맞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위 약하신 분들은 여름에 가면 좋을 것 같고, 여름은 저희 ENFP 친구처럼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친구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길기 때문에 맞아. 저녁 9시에도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에 맞춰서 행사도 많으니까 유럽의 삶을 즐길 수 있기는 여름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겨울밖에 내가 연차를 못 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가야죠. 저도 겨울에 갔었을 때 저는 퇴사하고 갔었거든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근데 겨울에도 이렇게 행복한 여행지가 있을 수 있구나 그거였어. 왜냐면 춥지 않고 날씨가 너무 좋아. 가죽 자켓 입어도 그렇게 춥지 않았던 날씨였거든. 그때가 1월 달이고 이랬어요. 그렇고 날씨 좋고 뷰 좋고 야경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나는 여기처럼 같이 추천할 수 있는 게, 나는 사실 부다페스트 내가 말하자고 있다 까먹었었어. 난 너무 이뻐가지고 부다페스트가 야경 미쳤죠. 또 가고 싶어 진짜. 부다페스트는 야경 때문이라도 3일 4일 가고 싶어.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형은 딱 어디를 추천해보다 그냥 시기에 맞춰서 유럽이면 다 좋다. 유럽도 갈 것 같고, 시기에 맞춰서 뭐 겨울은 동남아 또 가야죠. 여름에도 추울 때는 동남아 맞아, 가야 맞아. 되고, 더울 때는 더 덥다고 동남아 가야 되고. 그쵸. 네, 이렇게. 저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지 투어 대표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딱 진짜 보고 싶다. 하나도 진짜 멀리 본다. 그래. 저는 진지 여러분들의 여행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